엄마가 묻고 심리학이 대답하는 우리 아이 마음 보고서. 장유경 지음, 북하우스 출판. 안녕하세요, 북튜버 스윗샌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엄마가 묻고 심리학이 대답하는 우리 아이 마음 보고서라는 책에서 4가지의 부모 유형이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4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 애정형 엄마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이 영상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나온 4가지 부모 유형을 다시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뭐든지 말만 하면 엄마가 다 해주겠다고 하는 애정형 엄마,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는 자율형 엄마,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통제형 엄마, 그리고 아이의 행동과 기질을 비판하는 비판형 엄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번째로 자율형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 책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엄마들을 위해 집필된 책이라서 그런지 주 양육자인 엄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 혹은 조부모님처럼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그런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이런 자율형 부모인지 또는 내가 이런 자율형 조부모인지 다음 내용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다 들어주려고 한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어내지 않는다. 아이를 야단치는 일이 거의 없다.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그냥 혼자서 해보게 한다.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 홀로 행동하는 것에 관대하다.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는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놔둔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혼자 놀도록 놔둔다. 저는 아이가 혼자서 놀도록 놔둔다 이 내용 말고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원칙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저의 그런 가치관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좀 혼을 많이 내는 편이고 야단을 좀 잘 치는 편인데요. 아이가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기 전에 부모인 저희가 먼저 좀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율형 부모에 해당되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자율형 부모는 아이에게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세상을 깨우치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율형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심과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이를 좀 방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행동이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큽니다. 하지만 넘치는 자유에 비해서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고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학교 성적이 그 아이의 능력에 비해 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너무 자율적인 권한을 주기보다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가 모든 것을 스스로 배우도록 놔두는 것이 결코 부모님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도 꼭 이해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벌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인 체벌의 방법은 말로 타이르기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말로만 타일러도 충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효과 없는 방법은 혼자 벌서기와 그냥 넘어가기였습니다. 자기가 한 잘못을 보고도 부모가 그냥 넘어갈 경우 오히려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님이 그 잘못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내 아이도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알고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른 아이를 물거나 때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다니자마자 다른 친구가 저희 아이 얼굴을 손톱으로 핥혀와가지고 너무 속상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이가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들은 아직 애가 어리니까 얘가 뭘 알아, 얘가 뭘 모르니까 그랬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쁜 버릇은 어릴 때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부모는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 아이의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됐다면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공격적인 행복을 반복하지 않도록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놀이터 가지 않기, 일주일 동안 키즈카페에 가지 않기, 이런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랑 놀고 있다가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그 자리를 바로 일어나서 집에 돌아간다거나 그런 적절한 처벌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카즈 교수가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과 그 엄마들 각각의 감정 상태와 어릴 때의 경험 등을 연구했는데요. 그런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사고를 잘 치는 아이들의 엄마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둔감했고 자기 아이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자신도 자기 감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모르고 어떻게 아이의 감정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서양 문화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내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성향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추론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화를 자주 나누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가트맨에 의하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인생의 슬픈 일, 기쁜 일, 화나는 일에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도 더 우수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친구들도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되 통제가 필요할 때는 확실히 통제력을 행사해야 아이들이 더욱 자신감 있게 자라고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율형 부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나는 약간 자율형 부모에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영상은 4가지 유형 중에 통제형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윗샌드TV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